필수예제 9번에 1번.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서 이거는 지금 그냥 배열이잖아. 뭐 선택하는 게 없죠. 그냥 5명 배열이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해야 돼요? 5팩토리얼이라고 답했어야 돼요. 자, 선생님은 이거를 계산을 끝까지 안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표현이에요. 계산은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얘를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표현해서 경우의 수를 나타내야 돼요. 계산은 그 다음이에요. 항상 표현이 우선이다. 지금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끝까지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색함을 극복하는 게 문제예요. 팩토리얼, P, C 이런 거를 문제를 보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연습만 시킬 거야. 알았지? 자, 두 번째 문제.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플레임이 순열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5, P, 3.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만 하는 거야, 지금. 계산 나중에 해. 세 번째.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아라 이거잖아. 그럼 몇 명 뽑으라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 얘는 배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2명을 뽑아서 대표 1명하고 부대표 1명을 정하려면 배열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배열이라는 게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가 되면 배열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2명을 선택했어. 누가 회장이고 누가 부회장인지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배열이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배열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배열한다는 말이 없지만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정하려면 배열을 해야 되거든. 이해되겠지? 자, 다시. 얘를 우리가 읽을 때 5명 중에서 대표 1명 뽑고 부대표 1명 뽑겠다라고 했을 때 너 뽑는 경우에서 너 뽑는 경우에서 따로 구한 다음에 곱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러지 말아요. 항상 문장의 구조는 뽑고 배열이라는 말이에요. 선택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우의 수는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뽑으려면 몇 명 뽑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돼. 2명을 뽑아야 되고 그 2명을 대표, 부대표로 배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5P 2가 돼요. 5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이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대로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의 싸움인 거야. 근데 물론 이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경우의 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대표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 부대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됐지? 이렇게 그냥 계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금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사고방식과 중학교 사고방식, 그 계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연습을 하자. 어떤 연습을 하자? 사건을 구분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그 표현의 방법은 배열하는 방법, 순열, P 계산하는 방법, 조합, C 계산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자. 이게 중요해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201페이지 필수예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항상 표현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라고 했죠. 그럼 원래는 남자 4명하고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우면 원래는 7팩토리얼이 답이야. 7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었잖아요.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1번 조건.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라 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이라는 것은 어떨 때 이웃인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자 사이에 남자가 없다는 얘기지. 서로 여자들끼리 서로 붙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웃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이렇게 있을 때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 중간에 남자가 들어있으면 여자들끼리 이웃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간에 다른 애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웃하고 있어야 될 대상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려면 이웃해야 될 대상을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이웃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자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 3명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여자 3명을 한 명으로 보겠다는 거거든.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자 3명이 아니라 여자 1명과 남자 4명을 배열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 여자를 묶어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을 배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5명의 배열이니까 5팩토리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자들 순서를 안 정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배열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여자들도 배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묶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자 3명도 따로 배열해줘야 되는 거야. 묶여진 상태에서 여자 3명이 배열하면 당연히 3팩토리얼이겠죠. 배열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자, 2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7팩토리얼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자가 2명 있을 때는 그래도 되지만 여자가 3명 있거든. 여자가 3명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2명이 이웃하고 있어도 이웃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번 조건은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있는 조건이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1번을 빼버리면 2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번의 조건은 뭐냐면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자 2명끼리 이웃하고 있는 경우도 빼야 되는 거예요. 1번은 여자 3명 이웃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1번, 2번 문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잖아. 1번은 맞추는데 2번은 틀려요. 1번 때문에 틀리는 거야. 생각을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2번도 우리가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자,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은 묶어요. 이웃하면 안 된다는 말은 이웃하는 경우에 부정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배열을 해야 되냐면 먼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자가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남자를 먼저 배열하면 돼. 남자를 배열하면 몇 명을 배열하는 거죠? 그렇지. 의미부터 파악하고 가자. 남자 4명을 이렇게 배열했다고 치자. 그러면 남자 사이사이에 이 남자 사이사이에 여자를 배열한다면 여자들끼리 절대 이웃할 수가 없죠. 남자 사이에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들끼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번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웃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상관없는 부분부터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배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걸 표현하는 게 중요하겠지. 남자 배열하면 어떻게 되죠? 4팩토리얼. 자, 여자는 몇 명 있어요? 3명 있는데 공간은 몇 개 있어요? 5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5, B, 3이 되는 거야. 이런 표현이 중요해. 2번 문제를 해결해야 돼. 상관없는 거 배열하자. 그리고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배열하자. 근데 공간이 사람 수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뽑아야지. 어떤 데 있을 거야? 어떤 부분에 너네들을 배열할까? 이걸 뽑아야 돼요.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표현할 줄 알아요. 알겠죠? 자, 2번 문제 스타일은 그대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나오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이관념을 뭐 그냥 외워도 되고, 근데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훨씬 좋겠죠. 방법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가 처음에 오는 경우이거나 여자가 처음에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하면 돼. 남자가 처음에 오면 남자를 먼저 그냥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여자가 배열되면 되겠죠. 자, 여자가 처음에 왔다고 쳐보자. 그럼 그 다음 남자가 와야겠지. 그 다음 다시 여자가 오고 남자가 오고 여자가 오고 남자가 오고 남자 한 명 어디 있어? 뭐지? 한 명 없네? 그럼 교대로 배열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여자가 처음 오는 경우는 그렇지 교대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다 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먼저 알았지. 그럼 이렇게 배열하면 어떻게 배열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야. 4, 3, 2, 1 3, 2, 1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그걸 우리가 표현을 배열하는 걸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 남자 4명 배열하는 경우 4팩토리얼 여자 3명 배열하는 경우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교대로 배열해야 된다. 교대로 배열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순서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열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어. 그냥 배열하라고 해서 무조건 배열하면 안 돼. 항상 먼저 선택이 우선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교대로 배열해야 돼 그럼 바로 배열하지 말고 어떤 경우를 만족하면서 배열해야지 교대가 되는지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냐? 교대로 배열하는 게 조건이었어. 그러면 교대로 배열하려면 남녀 뭐 이렇게 배열하는 거야. 여남 이런 식으로 배열해야 되는데 처음에 여자가 오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경우는 제외하고 이 경우만 이제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때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남자 4명을 배열하는 경우와 여자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곱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202페이지. 필수에이지 11번. 자, 이거는 근데 너무 올드한 문제라서 사실 이건 너무 올드한 문제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우의 수는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 경우를 찾은 다음에 나중에 배열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배열하는 겁니다. 자, 필수에이지 11번 트라이앵글 얘기했죠. 트라이앵글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원래는 8팩토리얼이지. 8팩토리얼인데 조건이 붙었잖아. 1번 조건이 뭐였냐면 t가 처음에 와라. 그리고 l이 맨 마지막에 와라. 그러면 t하고 l을 배열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남았죠? 그렇지. 6개를 그냥 중간에 배열하는 경우만 계산 끝나는 거야. 6팩토리얼. 이게 1번 답이에요. 됐죠? 조건을 만족하고 배열하는 거. 됐죠? 두 번째.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얘는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TA 빼고 6개 남았겠지. 6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배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만족했죠. 그러면 이대로 하나라고 생각하겠지. 맞아, 틀려. 더 이상 여기에 다른 문자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를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여기서 4개 남고 여기서 하나 있겠지. 그래서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5개. 이제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럼 5팩토리얼 들어가겠지. 그치? 6P는 먼저 만족해야 될 조건이니까 당연히 6P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배열하는 경우.
중요한 거는 T와 A의 순서를 정해줬어요? 안 정해줬어요? 정하지 않았지. 그러면 T와 A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를 묶어야 돼요? 그렇지. 이펙트를 묶어야 돼요. 자, 이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요.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를 먼저 찾아서 넣어야 된다. 그게 6P이다.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경우였어요. 그러면 조건을 만족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배열 들어가면 돼요. 그럼 배열할 때 얘는 서로 이웃하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를 하나 넣는 거예요. 남는 문자 4개. 그래서 총 몇 개를? 5개를 배열하는 거죠. 계산해야 돼요. 근데 T와 A 사이라는 말은 T와 A의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펙트를 나중에 따로 곱해줘요. 이러한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표현을 안 한다. 이런 표현이 내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 문제 진짜 못 푸는 거예요. 경우가 너무 많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 연습을 안 한 친구다. 그럼 이거 못 푸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건 그냥 탈락이야, 탈락. 알았지? 그래서 항상 표현이 중요해요.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게 항상 먼저 해야 돼요.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이웃하지 말라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조건을 먼저 만족시켜야 돼요. 알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라.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음이 오던가 자음, 모음이 오던가 모음, 자음이 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사건을 A, 이 사건을 B, 이 사건을 C라고 했을 때 A, or B, or C죠. 그래서 합집합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중복된 교집합은 존재할 리가 없죠. 처음과 끝이 다르니까 맞아 틀려. 그래서 각각의 사건을 다 더하면 다른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집합을 배웠어. 너의 집합을 A, 너 집합을 B, 너 집합을 C. 내가 너네 셋의 합집합을 구하고 싶은데 합집합을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반대로 전체 집합에서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어떤 집합의 여집합을 빼면 내가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합집합 구하고 싶은데 이 합집합 계산하려면 3개 다 계산해야 되거든.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일단 수학은 경우의 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집합을 따지는 거야. 그럼 여집합은 뭐야? 그렇지. 모두 모음의 경우가 여집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체의 경우에서 이 경우만 빼면 내가 원래 계산하려고 하는 합집합 경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선택을 어떻게 한다? 여집합을 이용해서 선택한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근데 교재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여사건을 이용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 표현이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야. 근데 항상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적어도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을 써라.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 써라.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해지면 합집합으로 너무 복잡해지면 여사건을 생각하자가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여사건을 생각해봤는데 여사건도 엄청 많아. 그럼 굳이 여사건을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사건을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적어도가 있다고 여사건을 쓰는 건 아니다. 적어도가 있는 표현 중에 여사건을 쓰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적어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여사건을 쓰는 뜻도 아니다. 적어도가 없어도 여사건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착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다 구분해 주잖아. 어떨 때 여사건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우가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거 내가 다 더해야 돼. 그때 여사건 쓰는 거야. 그때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사건을 생각해서 내가 여사건 계산하기 더 편한데? 그럼 여사건을 쓰는 거고. 여사건 생각해 봤는데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생각은 했는데
여사건을 생각했는데 여사건이 좀 복잡해. 그럼 여사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야, 적어도 뭐뭐인 경우에는 여사건 써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이 개념 원리의 키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걸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필수예제 12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라고 했죠. 자, 이거 원래 그냥 0만 없었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야 돼요. 6, P, 4 이렇게 표현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0이 있다는 거예요. 0이 있으면 얘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자리의 수에 0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자리의 수에 오는 경우의 수는 별도로 따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0 빼고 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0 빼고 몇 개 남아? 5개 남았지.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5가지라고 해줬어야 돼요. 이해돼요? 됐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와도 되잖아요. 이제 0을 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온 거 빼고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이제 3개를 아무거나 선택해서 그냥 배열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답을 적을 때 5 곱하기 첫 번째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5가지 경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는 이제 뒤에는 0 포함해서 5개가 있을 거니까 총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자리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배열의 문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짝수를 몇 개냐고 물어봤어. 짝수. 그럼 짝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0이나 2나 4나 이런 짝수로 끝나면 짝수지. 그러니까 내가 4자리의 수를 만들고 싶은데 짝수가 되는 걸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정해야 되는 거야. 0이 오는 경우 이거나 2가 오는 경우 이거나 4가 오는 경우로 정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맨 마지막이 0으로 끝났다고 치면 이제 1, 2, 3, 4, 5 5개의 숫자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 5개의 숫자 중에 0이 포함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야. 2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5개 숫자가 0, 1, 3, 4, 5 이렇게 남아있어. 0이 포함되고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0이 오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0 빼고 몇 개 숫자 볼 수 있죠? 4개. 그러면 이제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즉 중간에 있는 두 자리의 수를 정할 때는 이제 편하게 정하면 되지. 그러면 남는 거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된다. 얘도 너랑 똑같은 방법이다.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 다 더하면 된다.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뭐냐? 내가 결정적인 거 4의 배수를 몰라. 이런 틀리는 거야. 나 짝수는 아는데 4의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4의 배수의 경우를 찾을 때, 4의 배수를 찾을 때 어떻게 하면 4의 배수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 맞출 수 있는. 이건 중학교 이론이에요. 알려줄게요. 4의 배수를 찾을 때는 맨 마지막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100의 자리부터는 무조건 4의 배수거든. 100이 4의 배수니까 200도 4의 배수고 300도 4의 배수고 다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000은 100의 배수니까 4의 배수가 무조건 됩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두 자리는 무조건 4의 배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어떤 자연수가 4의 배수가 되려면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는 다 4의 배수일 거니까 이 마지막 두 자리의 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0, 1, 2, 3, 4,
5 중에서 두 장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배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따져야 돼. 0, 1, 0, 2, 0, 3, 0, 4, 0, 5 이런 식으로 따져야 돼. 그래서 0하고 1을 사용했을 때 사이배수 만들 수 있어요? 없죠. 10도 안 되고 0, 1도 안 되는 거니까. 0, 2는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렇지, 20을 만들. 이걸 이제 세는 거예요. 이걸. 저걸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3. 3, 0 안 되지. 0, 4. 0, 4도 되고 4, 0도 돼. 0, 안 되고 5, 0 안 되잖아. 그럼 일단 0은 끝났어.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 그렇지. 1, 2, 1, 4, 1, 4, 1, 5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러면 1, 2는 되죠. 21은 안 되지만 12는 되잖아. 그러면 13, 31은 안 되는 거고 14, 40일 안 되는 거고 15, 50일 안 되는 거잖아. 다 달라. 그러면 이제 2로 넘어가지. 그러면 2, 3, 2, 4, 2, 5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23, 32. 32 돼. 24, 42 안 되죠. 41 안 되고 24는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25, 52 중에서 52 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3, 4, 4, 3 안 되지. 3, 5, 5, 3 안 되죠. 4, 5, 5, 4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가 먼저 이렇게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항상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된다. 사회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먼저 이렇게 찾았어요. 이렇게 찾고 앞에 두 자리, 앞에 두 자리, 앞에 두 자리, 앞에 두 자리, 앞에 두 자리 정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얘는 0을 포함하는 경우고 얘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제 조사해서 곱하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녀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04페이지 필수예제 13번은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전식 대어를 배우지 않아요. 사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건 진짜 너무 올드에도 올드한 문제야. 여러분들 영어 단어 찾을 때 사전 보고 찾아요? 아니죠. 검색해서 찾죠? 이 옛날 시대에는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최근에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혹시 교재나 교과서에서 궁금한 친구가 있으면 이건 선생님이 별도로 따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조합 계산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